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죄수가 되셨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그 수십억 원짜리 등기부등본이 사실은 당신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산 가치가 오를수록 당신의 통장은 더 빨리 말라가고 집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자유는 사라지는 기이한 마법. 오늘 우리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그 집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창살로 변했는지 그 잔인한 설계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마이너스 통장과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 날짜가 당신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자산의 D-데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했습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에도 세금을 깎아줄 테니 제발 집을 팔아달라며 정중하게 당근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당근의 유통기한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권력이 친절을 거두고 공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시장은 피를 흘리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안방까지 침투한 경제적 계엄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행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가 조금 오르는 것을 버티며 승리감을 맛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근본적인 생존 문제로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 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나를 가두고 옥죄는 창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당신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거대한 절벽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걸까요? 진짜 무서운 진실은 당신이 믿고 있던 그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설치한 이 정교한 덫이 어떻게 당신의 등기부등본을 단두대로 바꾸어 놓는지 그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착한 줄로만 알았던 공정이라는 단어가 당신의 자산을 목칠 단두대가 되어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정부가 휘두르는 공정은 모든 이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손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벌을 내리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당신에게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것이 그들의 냉정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틴 당신에게 왜 국가가 계속해서 저리의 대출을 연장해주고 갈아타는 혜택까지 퍼줘야 하느냐고 정면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눈에 비친 당신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자산가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무주택자로 남은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수혜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 논리가 무서운 이유는 명분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돈줄을 막는 행위가 사회 정의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질 때 그 어떤 저항도 힘을 잃게 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주택자의 특혜를 걷어내겠다는 서슬퍼런 선언 아래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단두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칼날을 고정하던 피는 이미 뽑혔고 이제 중력에 의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명분 싸움에서 밀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당신의 지갑과 통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매년 당신의 생존 여부를 직접 테스트하겠다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RTI라는 지표가 어떻게 당신의 일상적인 숨통을 구체적으로 조여오게 될까요? 그 잔인한 테스트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아마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당신의 통장이 1년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RTI, 즉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 대출을 처음 받을 때만 넘기면 그만인 일회성 문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 문턱을 매년 넘어야 하는 생존 시험대로 바꾸려 합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 당신이 번 월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국가가 꼬치꼬치 캐묻겠다는 겁니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데 월세 수익은 제자리라면 당신의 성적표엔 곧바로 낙제라는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이 시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과락이 발생하는 순간 당신의 대출은 즉시 상환 압박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든든한 내 집이었지만 RTI 점수가 미달하는 순간 그 집은 당신의 모든 자산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묻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팔고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당신의 인내심과 국가의 규제 중 무엇이 더 질긴지 시험해보겠다는 잔인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은 시험에서 낙제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옆집으로 옮겨가거나 짐을 줄여보려 해도 당신이 탄 배의 구멍을 막아줄 보수도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갈아탈 배마저 불타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환대출이라는 비상구마저 어떻게 콘크리트로 메워지고 있는지 그 절망적인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내가 탄 배에 구멍이 났을 때 우리가 찾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구조선입니다. 경제의 바다에서 그 구조선의 이름은 바로 더 싼 이자로 옮겨가는 대환대출이죠. 하지만 지금 정부는 당신을 태우러 오던 그 구조선마저 바다 위에서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환대출을 확실히 규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의 파도가 당신의 배를 집어삼키려 하는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마저 정부가 직접 구멍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기존에는 금리가 오르면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 발품을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영리한 생존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발품조차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문턱은 이미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변했고 갈아타려던 낮은 금리의 대출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외면할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생사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비싼 이자를 끝까지 내거나 아니면 소중한 집을 시장에 헐값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테러를 완전히 차단한 포위 작전입니다. 당신이 탄 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수면은 어느새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충격 완화라는 친절한 포장지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훨씬 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매를 맞는 것과 살같이 천천히 벗겨질 정도로 오랫동안 맞는 것 중 무엇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이 당신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당신을 구하려는 구명보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개인이 고금리의 늪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동안 정부는 그저 그 고통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비의 손길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희망 고문이자 잔인한 고문입니다. 집을 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당신이 가진 마지막 현금 한 푼까지 이자로 모두 뽑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다고 해서 당신이 무사히 구조될 거라는 착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지연된 시간 동안 당신의 자산은 더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결국 뼈만 남게 될 겁니다. 정부는 당신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파편이 다른 곳에 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혹한 고문의 끝에서 정작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당신이 살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엉뚱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폭풍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이며 왜 그들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서글픈 역설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던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라는 타깃을 향해 대출 규제라는 포탄을 쏘아 올렸지만 그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건 정작 집 없는 서민들입니다. 대출 이자 상환 압박에 몰린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짊어진 짐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무거운 쇠창살입니다. 그리고 그 창살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최후 통첩을 내밉니다. 내가 내야 할 이자가 올랐으니 당신이 내는 월세도 올려야겠다는 논리입니다. 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를 방패로 삼는 이 잔인한 역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보금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결국 주거 안정이라는 따뜻한 담요는 갈갈이 찢겨나갔고 그 틈새로 차가운 시장의 냉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제적 파산은 곧 세입자의 보증금 증발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라는 튼튼한 성벽 안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성벽 밖에 위태롭게 세워진 비아파트들, 즉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참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차가운 단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물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보금자리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모래 위에 세워진 성벽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아파트라는 튼튼한 성체는 그나마 버티지만 비아파트라는 외곽의 성벽은 가장 먼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물건의 70% 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대환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집주인들은 그 집을 차가운 경매장으로 떠밀어 보냅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낙찰가는 반토막, 심지어 3분의 1 토막까지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 단돈 몇 천만 원에 낙찰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그 심정을 감히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삶 자체가 통째로 경매에 넘겨지는 비극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세입자의 보증금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집주인은 평생 갚지 못할 빚쟁이로 전락합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던 주거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이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는 정부의 눈빛은 서늘하기만 합니다. 파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당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구명조끼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집을 가진 자산가입니까? 아니면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해졌습니다. 억지로 팔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틴다면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문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면 결국 승리한다는 존버의 신화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구명조끼는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낼 냉정한 손절과 현금 흐름이라는 생존 지능입니다. 자산이 더 이상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된다면 그것은 부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에 휩쓸려 나가기 전에
국가가 짜놓은 이 정교한 판 위에서 당신의 말을 어디로 옮길지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 당장의 손해를 확정짓는 것이 두려워 더 큰 파산을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잔인한 경제의 이면은 단순히 누군가를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침몰의 바다에서 당신만큼은 무사히 구조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가 더 빨리, 더 똑똑하게 현금이라는 탈출구를 찾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10년 뒤 부의 지도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이 고통스럽지만 합리적인 판단 하나로 완전히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감옥이 된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RTI 규제 외에 다주택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준비 중인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최후의 히든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세운 그 완벽한 탈출 계획, 정부는 이미 다 읽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출 규제와 RTI는 사실 예방주사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독약은 아직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정부가 내일 아침 당신의 전세, 보증금 자체를 부채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제로로 만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이미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든 사이 당신의 자산 수명을 단숨에 끊어버릴 그 최후의 시나리오를 다음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